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니, 저희 정재은 교수님이 이번 코로나19 유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셀럽이 되셨잖아요. 의료계 셀럽. 전 국민의 셀럽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은 분명히 여기서 많이 맞아요. 봤다 하실 겁니다. 온 국민이. 아, 그리고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방송이 라디오 다, 많이 네, 하니까. 방송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나가니까 혹시 교수님이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8월 13일입니다. 네네. 2,000명 안팎으로 계속 환자 나오고 있고, 옆 나라 일본은 이제 2만 명 가까이 지금 네네. 육박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짧게 단답형으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언젠가는 가야 한다. OX. 네. 오. 지금 조만간 가령 뭐 한 8월 안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OX. X 3개요. X 3개. X 3개. 네. 그럼 다시 이제 이건 좀 주관식 문제. 언제쯤이면 혹은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조금은 그래도 바꿔볼 수 있느냐.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할 수 있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학기 아이들 개학하잖아요. 네. 그게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고,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서 중환자나 사망자가 거의 없다라는 전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그 거예요. 완료라는 거는 이차 2차 접종. 접종까지? 뭐 한 90% 이상? 네, 90% 거의 정도. 100%.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60대 이상 접종률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80%대 이상 다 올라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90% 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50대 접종까지 순조롭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제 주장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천천히 가자라는 게 제 주장인 거고. 전 국민 백신 접종률로는 몇 %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갈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랑 맞물리면서 50세까지만 접종해도 최소 접종률 50%는 될 겁니다. 그러면 50%가 돼요. 그러면 고위험군 보호가 완료된과 동시에 전 국민 접종도 50%쯤 돼요. 그러면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50이면 전 국민 50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완료 기준으로 50%. 근데 저는 항상 좀 이르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가 그때부터 다 풀자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한 개씩 풀자예요. 한 개씩. 네, 그때부터 한두 개씩 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다 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확진자 숫자를 뭐 아예 카운트하지 않는 시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가가 안 해도 언론이 다 세알이긴 하실 텐데 어쨌거나. 근데 그래도 저는 한 9월, 10월 정도가 되면 너무 올라가 있어서 무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진자 수가? 세고 안 세고가 문제가 아니라 2,000명, 3,000명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도 벌써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는데 한 달 지나서 3,000명, 4,000명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건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제일 공감이 갔던 거는 2차 접종 완료 기준으로 최소한 70은 넘어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조금 동의가 되던데 지금 정 교수는 한 50 정도만 넘겨도 일단은 좀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70%까지 기다리면은 10월이거든요. 거의 10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 팀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처음에는 이번에 4단계 하고 나서 감염 재생산 수를 40% 떨어뜨렸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다음 주 되더니 30%가 되고 그 다음 주는 20%가 되더니 거기서부터 계속 20%대밖에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12시에 술 드시잖아요. 난 12시. 낮에? 12시에 드시고 6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등산하시고 이제 또 저녁을 점심을 저녁처럼 드시고 또 술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 4시간 정도만 시차를 조금 두고 사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결국 관건은 백신 접종률을 네, 백신을 언제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거. 가져오냐라는 건데 근데 참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들이나 당국 계신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저는 탓하고 싶진 않아요. 탓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 백신만 지금 더 많이 있었고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고 전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이런 맞아요.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꼴찌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그래프가 정말 독특하죠. 계단형 영농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들어오기만 하면 확 바로 그냥 놔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꼴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된 사이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1등 됐다가 꼴찌다 1등 됐다 꼴찌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등은 안 됐지만 그런 느낌이라. 그러게요. 있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지금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2차 접종률 50%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오. 지금 이제 이야기로 하면은 지금 델타 변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거든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상자를 열었는데 이 판도라의 상자에 보면 안에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요. 저는 그 희망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더라도 백신의 중환자와 사망 예방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충분히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구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종을 빨리 진행을 하면서 면역 수준을 올리면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의 람다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저는 람다까지는 걱정 안 하고요. 이제 한 세타 정도 되면은 조금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바이러스도 오겠죠. 근데 오메가 다음은 뭐 할 거냐? 오메가 프로, 오메가 맥스, 오메가3. 오메가 3.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약간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20, 30대는 치명률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계속 백신 맞고 뭐 사지마비 뭐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니까 그냥 안 맞겠다 나는 이런 분들이 젊은 층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 보고 계시는 분들 설득이 안 되는 게 이미 백신 접종을 하냐 안 하냐가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접종률이 75%쯤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다 평형이에요. 백신 남아서 다 갖다 버리고 25%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25%가 왜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두 가지의 원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안전하다고 말해서 맞으실 분은 이미 이제 다 믿고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는 그 25%를 어떻게 설득하냐?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안을 어떻게 드리냐면 맞으려고 하는 분이라도 빨리 접종률을 올려서 최대한 이제 피해서 가자.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제도화할 수도 있고요. 인센티브로 유도할 수도 있고 디스인센티브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맞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다 맞게 일단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 맞고 싶은데 순서 안 돼서 못 맞는다거나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델타 변이 전까지는 백신 맞은 사람, 운 없게 걸린 사람, 운 좋게 안 걸린 사람 세 종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델타 변이가 등장하면서 운이 좋아서 안 걸리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백신 접종하거나 걸려서 면역 획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를 감염시키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절대 숫자만 보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유행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숫자가 보면 돌파 감염이 10명이었다가 100명이 됐다가 1000명이 될 거예요. 나중에 비율을 보셔야 돼요. 숫자 말고 비율을 보셔라. 비율을 보면 그래도 돌파 감염의 비율이 매우 낮아요. 네. 그런 걸로 설득을 드려야죠. 근데 이런 걸로 설득드려서 잘 이해하실 분은 이미 다 접종 잘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맞고 싶은 사람이라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이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